서울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 12층에서 강수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60대 초반의 그는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수수한 체크 셔츠를 입고 있었죠.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아래쪽 놀이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한 은퇴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30년간 언론 현장에서 단련된 눈빛이었죠. 강수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죠. 한때 대한민국 언론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가끔 옛 후배들이 연락을 해오기도 했죠. 하지만 강수는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대화를 마쳤습니다. 진정한 은퇴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권력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죠. 베란다 한쪽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미, 국화, 제라늄. 강수가 직접 키우는 꽃들이었어요. 꽃들이 예쁘게 피었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은퇴 후 새로 생긴 취미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죠. 띠리리리. 강수는 놀란 듯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라는 이름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조카 지은이는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형의 딸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유독 삼촌을 따랐어요. 강수도 그런 조카를 딸처럼 아꼈죠. 여보세요, 지은아. 따뜻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죠. 설렘과 동시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수의 예민한 감각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좋은 일 있나? 조심스럽게 물었죠. 삼촌, 저 결혼해요. 지은이의 첫 마디에 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 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정말이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네, 정말이에요. 드디어.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올해 32살인 지은이었어요. 늦은 결혼이었지만 강수는 기뻤죠. 상대가 어떤 분인데?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님이에요. 나이는 35이고. 지은이가 신나게 설명했어요. 강수는 조용히 들었죠. 조건보다는 지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언제 결혼하는데? 다음 달이에요. 빨리 정했거든요. 지은이의 대답에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죠.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불안감이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말을 흐렸어요. 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오랜 기자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나? 차분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고. 지은이가 머뭇거렸죠. 편하게 말해봐. 강수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좀.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강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어떻게 우리 가족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에 강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려워한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죠. 글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거리감을 두시더라고요. 지은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요. 강수의 얼굴이 딱딱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우리 집안이 뭐가 문제라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강수의 심장을 찔렀어요.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었죠. 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준호 씨는 뭐라고 하던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죠. 준호 오빠는 괜찮다고 해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다고. 지은이의 대답에서 확신이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은아,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따뜻하게 말했죠. 네, 알아요. 사랑하니까. 지은이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 좋은 소식 알려줘서 고마워. 삼촌도 결혼식에 꼭 오세요. 지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왜 안 가겠어. 강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강수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이 교차했죠. 베란다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그의 마음처럼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어울리지 않는다.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수는 화분으로 다가갔죠. 장미꽃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을 무시당하는 것을 참기 어려워하는 것은 그의 오래된 성격이었어요. 언론인으로 일하면서도 항상 약자의 편에 섰던 이유였죠.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어요. 자신의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었죠. 일단 지켜보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움직일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경험이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강수는 다시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어요. 쓰네.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죠. 마치 지금 상황처럼 씁쓸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야. 강수야. 무슨 일이야?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결혼 얘기 들었어. 아, 그래. 좋은 일이지. 형의 목소리에도 미묘한 복잡함이 섞여 있었어요. 강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시댁은 어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좀 까다로워. 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형의 말에서도 지은이와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강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큰둥하더라. 특히 시어머니가. 형의 목소리에 불쾌감이 묻어났죠. 뭐라고 했는데? 강수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수준이 좀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형의 대답에 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준이 다르다는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죠. 지은이는 어떻게 반응했어? 우리 딸이 뭐라고 하겠어? 그냥 참고 있지. 형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수는 조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형, 너무 걱정하지 마. 지켜보자. 그래야지 뭐. 지은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형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수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 무시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전화를 끊은 후 강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어요. 30년간 모아온 명함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언론계 거물들부터 정치인, 기업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연락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그 명함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생각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언제든 사용할 준비는 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지은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삼촌, 저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었나? 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오늘 시댁에 갔다 왔는데. 지은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시어머니께서 우리 가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수는 긴장했죠.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집안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지은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강수가 더 자세히 물었어요. 아니에요. 더 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죠. 편하게 말해봐. 솔직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이의 말에 강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준호 씨는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지은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카 앞에서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지은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삼촌이 뭔가 해볼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히 일 커지면 안 돼요. 지은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너무 혼자 끙끙 앓지는 마. 강수가 다독이며 말했죠. 네. 고마워요, 삼촌. 전화를 끊은 후 강수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특히 사랑하는 조카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강수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그때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동원할 작정이었죠. 강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에서 특별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현재 국내 최대 방송사 보도국장의 명함이었죠. 한때 그의 제자였던 사람의 명함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연일 힘든 소식들이 전해져 왔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댁의 일방적인 결정들이 계속 이어졌죠. 강수는 그때마다 조카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속을 태웠습니다. 삼촌 웨딩홀도 저희 의견은 전혀 안 물어보고 정하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어떤 곳인데? 강수가 차분히 물었죠. 강남에 있는 엄청 비싼 곳이에요. 시어머니가 체면 때문에 정하셨다고.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이었죠. 그래도 좋은 곳이잖아. 위로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삼촌.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 문제야? 강수가 더 자세히 물었죠. 하객수를 제한하셨어요. 우리 쪽은 50명, 시댁은 200명. 지은이의 말에 강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었어요. 50명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죠. 네. 시어머니께서 규모를 맞춰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은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규모를 맞춘다는 핑계로 지은이 가족을 무시하는 것이었죠. 준호 씨는 뭐라고 해? 오빠도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어머니가 워낙.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강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될지 알 수 있었죠. 그 외에 또 다른 일은 없었어. 예식 진행도 다 시댁에서 정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지은이의 말에 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카 앞에서는 냉정을 유지했어요. 지은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 네.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죠? 지은이가 자신을 달래려는 듯 말했죠. 강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혼 후에 갑자기 달라질 리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강수는 형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만난 형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형,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강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아이고, 말도 마라. 시댁에서 오는 연락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 형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어떤 연락들? 혼수 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지시해. 마치 우리가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강수는 형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죠. 평생 누구에게든 정중했던 형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수 리스트를 보내주는데 다 명품들이야. 그것도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형이 억울한 듯 말했어요. 얼마나 되는데? 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몇 천만 원은 될 거야. 우리 형편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형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강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일종의 무시였죠. 그래도 지은이가 행복하면. 형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형,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형이 자조적으로 말했죠. 강수는 형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형, 우리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지만 시댁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은데. 형의 말에 강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위축되어 가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삼촌,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죠. 뭔 일이야? 진정하고 말해봐. 강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지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언제? 이번 주말이에요. 그런데 지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죠. 무슨 일인지 말해봐. 강수가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족들이 수준에 맞게 오라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수준에 맞게. 강수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죠. 네. 옷차림이나 말투 같은 걸 조심하라고.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더 이상 무시가 아니라 모욕이었죠. 또 뭐라고 했어?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창피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미리 주의사항을 알려주신다고. 지은이의 말을 들으며 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창피한 일이라니 도대체 뭘로 보는 거였죠? 지은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속상하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강수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죠. 사랑하는 조카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가족은 훌륭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왜 시댁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강수가 단호하게 말했죠. 전화를 끊은 후 강수는 오랫동안 분노를 사겼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었죠. 상견례를 지켜본 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강수는 가장 정중한 옷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그리고 깔끔하게 빗은 머리. 누가 봐도 품격 있는 신사의 모습이었어요. 형과 형수님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죠. 너무 긴장하지 마, 형. 강수가 형을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떨리네. 뭔가 실수할까 봐. 형이 불안해했어요. 우리가 뭘 실수하겠어. 당당하게 가자. 강수가 격려했죠.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시댁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온몸에서 과시욕이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강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나마 나았어요. 하지만 역시 어색한 분위기였죠.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은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이 겸손하게 대답했죠. 아, 그러시군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탐색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형이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역시 그 정도 수준이군이라는 표정이었죠. 강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분노를 참았습니다. 강수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이번에는 강수에게 물었어요. 은퇴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했죠. 아, 그러시군요. 어디서 일하셨는데요?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 강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신문사요? 어떤 일을? 시어머니가 더 캐묻려고 했죠. 하지만 강수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저희 집안과는 좀 격이 다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형과 형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강수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떤 면에서 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지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글쎄요.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는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는 집안이거든요. 시어머니의 말에 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렇군요.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강수가 조용히 말했죠. 당연하죠.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니까요.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그의 평가는 끝났죠.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시댁 사람들은 지은이 가족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대화에서도 배제시켰죠. 심지어 준호마저 어머니 눈치를 보며 지은이 가족에게 소홀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 과정이 악몽이 되어가고 있었죠. 혹시 결혼식 때 하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어머니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도 친척들과 지인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런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죠. 저희 하객들이 좀 까다로우세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했습니다. 혹시 양쪽 하객들이 너무 다르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결국 본심을 드러냈어요. 강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제 정말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해주시겠어요? 강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 어색할까봐 걱정되어서. 시어머니가 변명했지만 의도는 뻔했죠. 지은이 가족의 하객들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하객들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모든 사람이 지쳐 보였어요.
특히 지은이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이 분노를 터뜨렸어요. 내가 평생 저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어. 형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죠. 도대체 그 여자가 뭔데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형이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강수도 마찬가지였지만 분노를 속으로 사겼어요. 형, 진정해요. 지금 가장 힘든 건 지은이에요. 강수의 말에 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수야, 정말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거야? 형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죠. 우리 지은이가 시집 가서도 계속 이런 무시를 당할 텐데. 형의 말에 강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강수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죠. 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간 언론계에서 쌓은 경험과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날 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하소연하는 조카의 목소리를 들으며 강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삼촌, 저 정말 결혼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지은이의 절망적인 말에 강수는 가슴이 미어졌죠. 우리 가족이 계속 이런 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 지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강수는 조카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지은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와 직접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만약 준호가 지은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머니를 설득할 것이었죠.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준호가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었죠. 어머니께서 더욱 완고해지셨다고 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은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하셨대요. 지은이의 말을 듣고 강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행동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그날 밤 강수는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명함들이 담긴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언론계의 거물들부터 정치인, 기업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연락처가 들어 있었죠. 강수는 그 상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동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맥을 사용할 때가 왔죠.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강수는 명함 상자를 열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명함을 집어들었죠. 현재 국내 최대 방송사의 보도국장. 한때 그의 제자였던 사람의 명함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강수가 명함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지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죠. 삼촌, 큰일 났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수는 즉시 긴장했어요. 뭔 일이야? 시댁에서. 지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죠.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강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에 우리 가족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지은이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수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뭐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죠.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하셨어요. 격에 맞지 않으니 조용히 치르고 싶다고.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정말로 선을 넘었죠.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 가족들이 오시면 우리 하객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지은이의 말에 강수는 분노가 치솟았어요. 서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라고도 했고요. 더 이상 은근한 차별이 아니라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뭐라고 했어? 저도 항의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죠. 뭐라고 했는데?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라니 협박까지 한 것이었죠. 준호 씨는 뭐라고 해? 오빠가 어머니랑 크게 싸웠대요. 하지만 지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야? 강수가 다그쳤어요.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다고. 지은이의 말에 강수는 실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남자였던 것이었어요. 삼촌 어떻게 하죠? 제 결혼식에 가족들이 못 온다니. 지은이가 절망적으로 울었습니다. 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지은아, 걱정하지 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결혼식에 우리 다 갈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걱정 말라고.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강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지은이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그래. 너는 그냥 예쁜 신부가 되는 것만 생각해. 강수가 따뜻하게 말했죠. 전화를 끊은 후 강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현재 KBS 보도국장이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호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강수가 차분하게 말했죠. 무슨 말씀을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후배의 목소리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우리 조카딸 결혼하는데 시댁에서 좀 문제가 있어. 강수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결혼식에서 배제당한 일, 그 과정에서 겪은 모욕들,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1세기에 그런 일이. 후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있더라고. 그래서 연락한 거야. 강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선배님, 혹시 그 시댁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후배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다만, 강수가 잠시 멈췄어요.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두면 돼. 강수의 말에 후배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차별 문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니까요. 후배의 말에 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자신의 제자들은 달랐죠. 고마워, 민호야. 선배님, 이런 일로 고마워할 것 없어요. 당연한 거죠. 전화를 끊은 후 강수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MBC 탐사기획 팀장이었어요. 현우야, 나야.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상대방이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무슨 말씀을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고 있어. 그런데 강수가 다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가족 차별 사건에 대해서. 정말요? 그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현우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실렸어요.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네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고. 현우가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강수는 흡족했어요. 후배들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세 번째는 SBS 사회부 차장이었습니다. 준서가, 안녕? 선배님, 와, 정말 반갑습니다. 준석이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 준석도 분노했습니다. 이런 차별은 반드시 고발되어야 해요. 준석이 의기투합했어요. 네 번째는 JTBC 보도제작국 국장이었습니다. 은정아, 잘 지내지? 선배님,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은정이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여성 후배였던 은정은 특히 이런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차별이자 계층차별이에요. 은정이 분노했어요.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선일보 사회부 부장이었습니다. 태현아, 어떻게 지내? 선배님,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네요. 태현이 기뻐했어요. 신문사 출신답게 태현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건 반드시 기사화해야 합니다. 태현이 의욕적으로 말했어요. 강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전화를 마친 후 강수는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시어머니는 깜짝 놀랄 것이었죠.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강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나야. 강수야. 지은이한테 들었어. 시댁에서 우리 보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형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 강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 내 딸 결혼식에 아비가 참석도 못한다는데. 형이 격분했습니다. 형, 내 말 들어봐. 내일 우리 다 갈 거야. 어떻게 시댁에서 못 오게 했는데. 믿고 따라와.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강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형도 의문을 가졌어요. 강수야, 너 뭔가 계획이 있는 거야? 그냥 믿어, 형. 강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날 밤 강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정한 권력을 경험하게 될 하루였죠. 한편 시댁에서는 결혼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들떠 있었어요. 내일은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0명의 화려한 하객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의사들, 모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지은이 가족들이 없으니 더욱 좋아.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며느리 집안은 좀 격이 안 맞아서 조용히 하기로 했다고. 사실상 지은이 가족을 무시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내일 하루만큼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대돼. 흐뭇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지은이의 삼촌이 누구인지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어요. 내일의 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결혼식 당일 새벽, 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분히 준비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구두도 깔끔하게 닦았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조카의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에게 교훈을 주는 날이기도 했죠. 강수는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오늘 일어날 일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죠. 오전 8시쯤 첫 번째 전화가 시댁으로 걸려갈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시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이 됐어요. 강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언론계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어요. 진정한 권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강수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후배들에게서 이미 몇 통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선배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님 조카분 결혼 축하드려요. 걱정 마세요. 모든 후배들이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였어요. 강수는 흡족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제자들은 믿을만 했죠.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오늘 빛을 발할 것이었습니다. 강수는 마지막으로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아, 오늘 가장 예쁜 신부가 되렴. 모든 게 잘 될 거야. 삼촌이 약속해. 곧 지은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삼촌 정말 괜찮을까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 삼촌을 믿어. 강수가 다시 답장을 보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곧 시어머니에게 충격적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강수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을 무시했던 대가가 무엇인지. 강수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오전 8시 정각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죠. 안녕하세요. KBS 시사제작국입니다. 상대방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걸려온 방송국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네, KBS요? 혹시 오늘 결혼식을 올리시는 분이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더욱 어리둥절했어요. 네. 그런데 왜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실은 결혼식에서 가족 차별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와서요. 기자의 말에 시어머니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보요? 네. 신부 가족을 격에 맞지 않는다며 결혼식 참석을 금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그게 아니에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신지요? 요즘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기자가 계속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이미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여보, 큰일 났어.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시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죠. 방송국? 결혼식 가족 차별 때문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도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은이 가족들 못 오게 한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MBC 탐사기획팀입니다. 또 방송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오늘 결혼식장에서 신부 가족을 배제시킨 것과 관련해서 같은 내용이었죠. 시어머니는 잘못 걸린 것 같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또 방송국이야. 시아버지에게 소리쳤죠. 도대체 누가 제보를 한 거야? 시아버지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SBS였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사회부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끊을 수도 없었죠. 결혼식 가족 차별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기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협박으로 들렸죠. 저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바빠서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죠. 이번에는 JTBC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시아버지도 얼굴이 창백해졌죠.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언론에 알린 거야? 모르겠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데. 준호야,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방송국들에서 계속 전화가 와. 방송국요? 준호도 당황했어요. 지은이 가족들 결혼식에 못 오게 한 것 때문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준호는 얼굴이 하얘졌죠. 그럼 뉴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절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조선일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사회부입니다. 이번에는 신문사였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혹시 결혼식장 가족 차별 사건의 당사자이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하지만 기자는 이미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신부 가족을 격에 맞지 않는다며 결혼식 참석을 금지하신 것으로. 기자가 정확한 내용을 읽어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누군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어요. 저희가 오늘 오후에 관련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자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받지 마. 시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죠. 집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언론에 알린 거야? 시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모르겠어. 지은이? 아니면 지은이 가족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시아버지도 확신이 없었어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죠? 이러다가 정말 뉴스에 나오면 생각도 하기 싫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당장 지은이네 가족에게 연락해야겠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할 건데요? 준호가 물었어요.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못 오게 했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해. 시어머니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신문사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언론사들의 전화는 그칠 줄을 몰랐죠.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준호야, 당장 지은이에게 전화해.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결혼식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야. 오빠.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안해. 우리 가족들이 모두 결혼식에 참석했으면 좋겠어.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지은이가 당황한 듯 물었어요.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죠. 지은이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큰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힘의 정체가 누구인지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알겠어. 가족들한테 말해볼게.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가족들한테 말해본다고 해요.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언론사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언론에 알린 거지? 시아버지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지은이 가족들 중에 언론계 사람이 있나? 시어머니가 생각해 봤어요. 지은이 아버지는 공장 운영하고
어머니는 주부고, 그럼 누가? 잠깐, 삼촌이 있었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삼촌, 지은이 삼촌, 어제 상견례 때 왔던 사람. 시어머니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 조용한 남자. 시아버지가 물었죠. 그래. 신문사에서 일했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모르겠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생각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정확히 어느 신문사에서 일했는지 물어봤어. 아니, 그냥 신문사라고만 했는데.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혹시.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뭐, 언론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그럴 리가. 그냥 평범한 은퇴자 같았는데.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우연일 리는 없었거든요. 당장 알아봐야겠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준호야, 지은이한테 삼촌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봐.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지시했어요. 준호는 다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혹시 삼촌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 삼촌요, 신문사에서 일하셨는데.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어느 신문사?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언론사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지은이의 대답에 준호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혹시 유명한 분이세요? 글쎄요. 후배들이 가끔 안부 인사를 드리러 오시긴 해요. 지은이의 말에 준호는 불안해졌어요. 후배들이요? 네. 기자분들 같던데. 지은이의 대답을 들은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기자들이 안부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은퇴자라면 기자들이 찾아올 이유가 없었어요. 혹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아닐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인터넷 언론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언론사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언론계의 거물을 건드린 것일 수도 있었어요. 당장 사과해야겠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지은이 삼촌에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언론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호야, 당장 웨딩홀로 가자.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은이 가족들에게 최대한 잘해드려야 해.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오직 불안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죠. 시어머니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웨딩홀 입구에서 시어머니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손을 비비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연달아 걸려온 언론사들의 전화가 그녀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언제 오실까? 시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곧 오실 거야. 진정해. 시아버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때 웨딩홀 밖에 몇 명의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혹시 저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기자들인 것 같은데 시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정말 취재하러 온 건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이의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강수와 형, 그리고 형수가 함께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거의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지은이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리둥절하게 물었죠.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처음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억지스러운 변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족분들을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급박함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강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냉정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강수를 보더니 더욱 극진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은이 씨 삼촌분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이 조용한 남자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강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쪽이 VIP석입니다. 시어머니가 극진하게 안내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앉으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예요. 원래는 뒷자리로 배정했던 것을 급히 변경한 것이었어요. 지은이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삼촌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삼촌이 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혹시 불편한 것은 없으신가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극진한 대우를 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했어요. 주변 하객들도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웨딩홀 밖의 사람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저기 있는 사람들이 창밖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강수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혹시 또 언론사에서 전화가 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어떻게 진정해?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히스테리컬하게 대답했어요. 예식 도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강수를 의식했습니다. 저 조용한 남자가 과연 누구일까? 정말로 언론계의 거물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은이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결혼식에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은 기뻤지만 이 모든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의 극도로 달라진 태도를 보며
무언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는 삼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시어머니는 더욱 급진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지은이의 어머니를 마치 시어머니를 모시듯 대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런 과도한 친절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죠. 강수는 피로연 내내 조용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급진하게 대해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묘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도 모두 그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삼촌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냥 은퇴한 직장인입니다. 강수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뭔가 더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우연일 리는 없었거든요. 어떤 직장에서 일하셨는데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신문사에서 일했습니다. 강수의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신문사, 언론사.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연달아 걸려온 언론사들의 전화. 그리고 이 조용한 남자. 어느 신문사에서 일하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신문사입니다. 강수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자가 아닐 것이라고. 혹시 편집국에서 일하셨나요?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강수의 모호한 대답에 시어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비슷한 일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오래 일하셨나요? 30년 정도요. 강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그 말에 시어머니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언론계에서 30년이라면 상당한 경력이었거든요. 혹시 후배분들과도 연락을 하시나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은 합니다. 강수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럼 혹시 오늘 아침에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강수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가 시어머니에게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강한 의심이 들었거든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삼촌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강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시어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수가 모르는 척했습니다. 지은이네 가족분들께 혹시 무례했다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강수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뭘 죄송해 하세요?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강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가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였죠. 시어머니는 그것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지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강수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해드릴게요. 필사적인 목소리였어요. 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적은 달성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시어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강수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보, 지은이 삼촌이 정말 누구일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시아버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볼까? 시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이강수라고 했지. 그래. 시어머니는 핸드폰으로 이강수를 검색해봤어요.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언론인 이강수로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봐.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어요. 뭐야? 편집국장 출신 이강수라는 사람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집국장. 시아버지도 놀랐어요. 그것도 30년 경력이라고 나와 있어. 시어머니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모르겠어. 하지만 나이나 경력이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편집국장이라면 언론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시아버지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람을 건드린 거야. 시어머니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더 자세히 검색해보니 더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언론계의 거물, 공정한 보도로 유명한 기자, 수많은 후배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인물. 이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시아버지도 당황했어요. 당장 사과해야겠어. 시어머니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드려야겠어. 뭐라고 할 건데? 진심으로 사과하는 수밖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별 말씀을요. 가족이니까요. 강수가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혹시 어제 언론사에서 연락 온 것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닙니다. 강수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다만 후배들이 이런 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후배들이요? 네. 사회적 차별 문제는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니까요. 직접적인 협박이 아닌 부드럽지만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강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지은이를 잘 부탁드려요. 좋은 며느리가 될 거예요. 그의 관대함에 시어머니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네, 정말 잘해드릴게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지은이네 가족들을 정말 잘해야 해요.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관대하게 넘어가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해. 두 사람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이에게 연락해서 가족 식사를 제안했어요. 지은아, 우리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자. 삼촌분도 모시고. 지은이는 시어머니의 완전히 달라진 태도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가족들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사랑하는 삼촌이 존경받는 것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네, 좋아요. 지은이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삼촌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강수는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네, 정말 그래요. 시어머니가 감사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촌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감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삼촌은 제게는 그냥 자상한 삼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돌봐주셨거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지은이를 극진하게 대했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지은이 가족을 존중했어요. 특히 강수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의를 갖췄습니다. 가족의 중심으로 여기게 된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지은이와 준호가 강수를 찾아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삼촌, 정말 감사해요. 지은이가 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삼촌이 아니었다면 말을 잇지 못했죠. 강수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준호도 깊이 인사했습니다. 삼촌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어머니께서 삼촌님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다 잘 됐으니까 됐어. 강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어떠니? 강수가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맨날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하세요. 그럼 다행이네. 강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은 없고? 전혀요. 오히려 너무 잘해주셔서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죠. 시어머니께서 맨날 우리 며느리 삼촌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하세요. 준호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강수는 피식 웃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삼촌의 정확한 정체는 절대 말씀 안 하세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강수를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강수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시어머니입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수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강수가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품격 있는 집이네요. 수수하지만 깔끔한 인테리어였죠.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강수가 물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시어머니가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수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죠. 사실,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강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강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 지은이를 정말 잘해드릴게요. 지은이만 행복하면 돼요. 강수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 조카가 좋은 집에 시집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대하실 수 있나요? 가족이니까요. 강수의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지인들에게 만날 때마다 자랑했어요. 우리 사위 삼촌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말하지 않았죠. 어떻게 대단한 분인데요? 지인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도 그냥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모호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삼촌, 저 아기 생겼어요.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강수는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이야? 축하한다. 네, 시어머니께서도 너무 좋아하세요. 지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맨날 저한테 몸조리 잘하라고 하시고. 그럼 다행이네. 강수가 흐뭇하게 말했죠.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지은이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강수도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삼촌님 덕분에 지은이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런 말씀 해주시니 고맙네요. 강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댁과 지은이 가족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강수를 가장 상석에 앉혔어요. 삼촌님께서 앉으셔야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강수는 사양했지만 시어머니는 고집했어요. 어른이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가족 중 누구도 강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강수의 의견을 구했어요. 삼촌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항상 물어봤죠. 강수의 의견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가 좋다고 하면 모두 따랐어요. 1년 후 지은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우리 손자가 정말 예쁘죠? 강수에게 자랑했습니다. 삼촌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을 닮아야죠. 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성격은 삼촌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강수는 흐뭇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이가 조금 더 자라자 시어머니는 강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나요?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저희가 짓는 게 맞죠. 강수가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삼촌님께서 지어주시면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간청했어요. 결국 강수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정혜라는 뜻의 이준이라고 지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강수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시어머니가 감탄했어요. 우리 의준이가 삼촌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의준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지은이는 행복한 엄마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강수를 가족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강수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 마치 꿈 같았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오만한 모습과 지금의 정중한 모습이 같은 사람인지 믿기 어려웠죠. 권력이란 이런 것이구나. 강수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남을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해. 그는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맥을 올바른 일에 사용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의준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삼촌, 의준이가 삼촌 보고 싶다고 해요. 5살이 된 의준이가 강수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의준이가 강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 의준이 많이 컸네. 강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했어요. 의준이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했구나. 강수가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의준이가 궁금해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을 했단다. 강수가 쉽게 설명해 줬어요. 어떤 글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야. 저도 그런 글을 쓰고 싶어요. 의준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강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착한 마음이야. 착한 마음이요? 그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 말이야. 강수가 따뜻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안 되고. 네, 알겠어요. 의준이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삼촌 의준이가 삼촌을 정말 좋아해요.
나도 의준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강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아이가 크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날 저녁 강수는 오랜만에 옛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식 때 도움을 줬던 KBS 보도국장이었어요. 민호야, 잘 지내지?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후배가 반가워했습니다. 그때 도움 줘서 고마웠어.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덕분에 우리 조카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 강수가 감사하게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후배의 목소리에도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수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카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어요. 시어머니도 편견을 버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됐고, 지은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게 진정한 권력의 사용법이구나. 강수가 깨달았습니다. 약자를 위해,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의준이와 함께였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뵙자고 했어요. 의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강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의준이의 순진한 말에 시어머니가 살짝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이죠. 강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강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날 밤 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의준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참 기분 좋은 일이었다. 몇 년 전 그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시어머니도 이제는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대해준다. 권력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 남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일기를 다 쓰고 강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강수는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강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진정한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수는 그 모든 것을 깨달으며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